안녕하세요. 주간의 축구 시작합니다. 박기사 인사드립니다.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정말. 예, 저희가 이 주간 해외 축구 항상 따로 방송해서 따로 편집한 다음에 묶다가 얼굴 보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저희도 일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개막전하고, 방송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개막식한 날짜로 따지면. 개막식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숨가쁘게 조별 예선 일정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 거의 한 10일 동안, 한 무슨 5개 몇 개 딴 정도? 겁니까? 5개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틀에 한 번 꼴로. 네, 맞죠. 들어갔죠. 벌써 이렇게 조별 예선이 끝났습니다. 사실, 16강. 네. 16강전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죠. 저희는 지금, 첫 번째, 첫날 경기를 두 경기를 어제 봤죠. 그쵸. 네. 저희가. 브라질과 칠레가 어떻게 해서 브라질에게 패했는지, 그리고 콜롬비아가 아직 되게 이변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같이 봤나 하면은, 저희가 지금 야유회를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DPS 방송국에서 야유회를 왔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야유회를 와서, 홍 기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좀 안타깝고요. 같이 있었으면은 같이 방송하면서 재밌었을 텐데, 그 네. 점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였기 때문에, 네. 예선전 정도는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요. 네, 인턴들이 이래서 안 돼요. 책임의식이 없어. 네, 아무튼. 예. 그리고 이곳은, 충북 진천입니다. 네. 예, 지금 서울의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방금 연락이 왔었는데, 네, 더워서 남쪽으로 온 건가요? 예, 여기는 생각보다 덥진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좋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네,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시원하고, 재밌더라고요. 어제도 술도 마시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네, 경기까지 다 봤는데, 예. 중간에 잤죠. 막 졸면서. 예, 진천 오시면은 덕산 막걸리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맛 좋은 막걸리인데, 예, 네. 강추합니다. 야유회를 왔으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색다르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가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요. 말은 왜 꺼내냐, 너?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단하게 네, 그냥 네. A조부터 H조까지 네.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 저희가 진행할 방송은, 그러니까 A조부터 H조까지의 조별 예선을 총 정리해드리고, 예. 그 다음에 16강에 대한 간단하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저희들의 예측? 기대, 예. 예측,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그 한국 대한민국 팀의 네. 대한민국 팀의 2014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총정리는 다음에 이제 홍 기사가 오면은 홍 기사 함께 세 명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그럼 먼저 A조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조의 최강자인 브라질은 오늘 16강에서까지 살아남았죠, 결국. 네. 8강 진출을 확정 지은 그 A조입니다. 강합니다. 브라질 네. 확실히. 오늘 이제 멕시코 경기까지 하면은, 운이 좋으면은 이제 오늘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A조의 두 팀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네. 일단 A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은 브라질, 크로아티아, 멕시코, 카메룬입니다. 예. 저희가 예상한 바 한번 네, 16강 진출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브라질과 저희는 크로아티아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때 멕시코의 경우에 갈라졌는데 박기사가 맞췄어요. 브라질과 멕시코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저는 멕시코의 그 월드컵 DNA가 살아있다고 네. 믿었기 때문에 멕시코를 정했었죠. 네, 저와 홍 기사가 크로아티아를 이야기를 하면서 브라질과 크로아티아가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겠냐 했는데 역시 박 기사가 날카로운 감각으로 맞췄습니다. 네, 월드컵 DNA를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A조는 1위 브라질 승점 네. 7점, 2위 멕시코 승점 7점, 그다음에 3위 크로아티아 승점 3점, 그다음에 4위가 카메룬 승점을 챙기지 못하고 3패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변에 가까운 거였어요. 브라질이 승점 9점을 따지 못했다는 것. 그쵸. 그게 네. 제가 앞서 방송해드린 그 브라질과 멕시코 네. 그 경기에서 그 오초아 선수의 미친 선방쇼, 예, 그 덕분에 승점 1점밖에 가져가지 못함으로써 9점을 따가질 못했죠. 사실 이 A조에 가장 중요했던 선수들 몇 면을 꼽는다면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 네, 그리고 멕시코의 오초아 선수를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월드컵이 끝나고 언제나 야신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올리버 칸이나 뭐 역대 유수의 골키퍼들이 그 상을 받아가는데 부폰이라거나.
이번 대회는 오초아 선수가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아요. 조별 예선까지만 보면. 조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또 토너먼트에서 또 어떻게 해줄지,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네. 네덜란드를 어떻게 막아줄지. 네. 그 경기가 이제 정말 거기서, 중요할 것 예. 같고. 네, 그렇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저희가 방송에 들었다시피 약간 네. 억울할 만한 네, 오심성으로 그 경기에서 만약 승점을 따냈다면 어떻게 이유가 흘러갈지는 사실 예측할 수 없었죠. 네, 그렇죠. 근데 뭐 그 뒤에 경기에서 네, 좀 무력한 모습도 보였고. 네, 그러므로 멕시코에도 지고요. 네. 카메룬한테도 지면서. 근데 억울해 할 수가 없는 게 멕시코가 워낙 그 편파 네, 오심의 가장 큰 피해자였어요, 이번 편파는 대회에서. 좀 그렇죠. 네, 오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멕시코, 보스니아. 그죠? 보스니아죠. 네. 두 팀이에요. 근데 멕시코는 그걸 극복해냈고 보스니아는 극복하지 못하면서 네, 그러면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뺏긴 골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골? 네, 두세 골은 이상은 되는데 네. 예. 아무튼 다 극복해내고 A조에서 살아남은 멕시코. 네, 뚜껑을 네. 앞으로의 향방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A조의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카메룬이 예상한 대로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카메룬 같은 경우에 그 중간에 아수에코토 선수가 네. 그 팀 동료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참 팀으로서 참 와해되어 있는 모습. 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A조에서 마지막으로 그 어떤 경기를 제일 재밌게 봤나요? 저는 제가 방송에서 뭐 그런지는 네. 몰라도 개막전을 아무래도 네.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제일 긴장도 됐고 설레기도 했고요. 제 경우에도 개막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경기에서 그 오심성 페널티킥을 주지 않았다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으로 정말 팽팽하게 흘러갔던 거였고 그럼요. 그 경기가 사실상 크로아티아의 길을 꺾지 않았나. 네. 저도 그 경기가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자, A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A조 전체 MOM 한번 나갈까요? 조별 MOM?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괜찮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부터 할게요. 제가 게스트니까. 네. 호스트가 밖에사니까. 저는 A조 전체 MOM에서 야 뭐야 이건 정해져 있잖아. 왜? 네이마르잖아요. 그렇죠. 네이마르입니다. 이건 뭐 뽑으라고 MOM을, 해놓고 뽑을 게 없네. MOM을 정할 필요가 없이 A조의 최고의 선수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네이마르가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채 10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10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네이마르 선수가 그 16강 경기 전반에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모습을 엄청나게 보여줬는데 이 선수가 경기 끝나고 뉴스가 나왔다면서요. 살짝 뭐 부상 네. 있어갖고 8강에 불투명하다는 네. 그런 소스가 나왔는데 하지만 8강이니까 뭐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며칠 쉬고 네. 며칠 쉬니까 3, 4일 쉬니까요 또. 지금 네이마르 선수가 골을 못 넣고 지금 득점왕 경쟁에서 4골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8강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이마르가 없는 브라질의 공격진은 정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2명의 바보를 데리고 뛰는 네. 1명의 은둔자와 2명의 바보를 데리고 뛰는 네이마르. 그 뭐라고 하죠? 소년가장이라 그러죠? 네. 우리 대한민국 팀의 소년가장은 손흥민 선수였고.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소년가장은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A조를 넘어야죠, 밖에서. 네이마르예요. 끝났잖아요. 네. A조 최고의 선수는 네이마르입니다. 네. 오초아 선수도 잘했지만 실버볼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럼요. 네. 자, 그럼 B조로 넘어가겠습니다. B조의 4팀 말씀드리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칠레, 호주입니다. 네. 저희는 그때 조 1위로 스페인이 올라간다에 만장일치했고 2위로 또 갈렸어요. 박 기사는 칠레가 올라간다고 했고 저와 홍 기사는 네덜란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틀렸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석자들도 네, 이영표 빼고 네. 다 스페인을 얘기했습니다. 스페인의 조별 예선 통과를 못 믿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이 약해졌다거나, 그러니까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스페인의 시대가 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스페인의 세대 교체를 무시하고 또 전술적인 다양성을 무시했던 그 델보스케 감독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스페인은 여전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스페인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탄탄해요. 뭐 끝에서부터 끝까지 워낙 네. 탄탄하고 스타 플레이어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라리가가 살아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약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동기부여를 약간 잃었나?
어쨌든 이번 딱 그 조 순위만 봐도 승점을 진짜 못 땄잖아요. 3점 그렇죠. 땄나요? 3점? 3점 호주한테 한 번 이겼죠. 네, 그것만 봐도 스페인이 정말 무력한 모습이었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스페인이 그렇게 침몰해가는 모습. 2008년부터 2012년까지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강의 팀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세계 랭킹 1위니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B조의 최종 순위는 1위는 네덜란드가 승점 9점, 네, 3승이죠. 그리고 2위가 칠레, 승점 6점, 3위가 스페인, 승점 3점, 그 다음에 호주가 0점, 3패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네, 역시 아시아의 호주였는데 이제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다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호주 역시 이 강한 조에서 처음부터 예상된 거긴 했지만 예상된 것만큼 무력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근데 호주에서 네. 팀 K 선수는 저는 아직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헤딩을 다 따네요. 거의 김신우급이야. 이번 대회 보면 헤딩 멋이 그 김신우급이다라는 말이 정말 이 KL에겐 칭찬일 겁니다. 그럼요. 이번 대회 헤딩 머신들이 있어요. 가장 주목받았던 헤딩 머신으로는 보스니아의 에딘 제코 선수였죠. 아, 제코. 그리고 벨기에의 펠라이니 선수. 그 다음 호주의 TK 선수와 우리나라의 김신욱 김신욱 선수 정도 이 순위가 이렇게 될 건데 사실 밝혀진 바 1위는 한국의 김신욱 선수고 네. K 선수가 거의 2위급. 아, 근데 진짜 네. 케일 잘 따더라고요. 케일 선수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래 그래서 타점이나 점프력이 좋은 선수인데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EPL에서도 떠나고 미국 네.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녹슬지 않는 기량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웃긴 게 스페인, 네덜란드 선수들 그 장대 수비 사이에서도 다 따네요. 다 따내더라고요. 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네. 16강은 네덜란드랑 칠레가 올라갔고 올라갈 만한 팀들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처음에 스페인을 잡는 그 바넬 감독의 멋진 전술, 네. 그 3백에다가 양쪽에 윙백에 그 상대의 배후를 노리는 크로스들과 그리고 워낙 투톱의 성향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로벤의 정말 엄청난 질주들이 있었고 상대 농락하는 반페르시의 멋진 헤딩이 있었고 정말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1위로 갔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와 칠레의 맞대결에서도 확실히 우리가 최강자다. 이걸 그렇죠. 입증하면서 1위로 여유있게 진출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유로나 월드컵을 보면은 역대 한 최근 몇 년 전 거를 봐도 네. 조별 예선에서는 정말 극강이더라고요. 정말 네.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토너먼트에서도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궁금합니다. 호주의 경우를 보면 그 K 선수의 인생골 보셨어요? 아, 진짜 자신의 월드컵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진짜 멋있더라. 네, 그 한 번에 넘어온 걸 논스톱 발리로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 골도 이번 조별 예선 전조를 통틀어서 적어도 이 B조에서는 최고의 골이 아니었나. 왜냐면 B조에 골이 많습니다. 네덜란드의 멋진 골이 정말 많았죠. 엄청 많았죠. 네, 엄청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B조의 골을 하나를 꼽는다면 이제 K일의 그 골이 정말 짠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골을 꼽고 싶습니다. 밖에서는 어떤 골이 멋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반페르시의 그 헤딩, 역대 최장거리 예, 헤딩슛. 그 헤딩 슛이 네. 깜짝 놀랐죠. 거기서 헤딩을 해갖고 카시아스가 거기서 골을 먹는다는 거를 그 카시아스. 네. 그 카시아스.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네, B조에 진짜 이야기해볼만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카시아스 선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카시아 선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그 1회 방송에서 그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네네, 맞아요. 카시아스 선수의 뒷담화를 약간 했어요. 네, 좀 이제 좀 쇠락한 것 같다. 네. 기량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댓글 몇 개가 네. 뭐 그런 거를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댓글을 몰락을 의심했어요. 무시하고 그런 댓글을 무시한 거야? 예, 댓글을 무시하고 카시아스 선수의 기량 하락을 네. 얘기했었죠. 네. 정말이지 이 카시아스 선수와 부폰 선수는 말년이 다릅니다. 예, 확실히 다르네요. 네, 아무튼 그랬고요. 예, 뭐 B조의 최고의 선수. 네, 이 조의 최고의 선수 저부터 꼽자면 저는 역시 조 1위를 뽑은 원래 MVP 같은 건 우승팀에서 뽑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K1 선수가 강한 인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전 네덜란드 그 중에서도 카드 관리를 못한 반페르시보다는 역습의 주인공이었던 로벤을 뽑습니다. 로벤이 B조 최고의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따라하네. 원래는 칠레의 산체스랑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3승을 했기 때문에 네, 산체스 선수 얘기를 하니까 이번 새벽에서 펼쳐진 16강 경기에서 네. 정말 안타까웠어요. 동점골을 넣고도 PK에서 실축을 하면서 실축이라기보다는 너무 잘 막았죠. 잘 막았죠. 그 골은 잘 막은 거죠. 세자르 선수가 너무 잘 막아서 그러면서 결국 칠레가 무너졌는데 이 조에서 네덜란드가 1위고 칠레가 2위인 게
어쩌면 네덜란드한테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막 브라질 경기 보니까 네. 네, 멕시코가 더 셀 수도 있겠다. 아, 멕시코. 멕시코가 저는 DNA가 발휘되면 그 경기 진짜 궁금합니다. 네, 네덜란드 멕시코 좀 주목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B조를 넘어가고 이제 C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B조에서 저희 그거 했구나. 어떤 그러면은 C조에 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부터 살펴보시죠. 콜롬비아, 그리스, 코트디부아르, 재팬 이렇게 일본까지 4팀입니다. 예. 저희가 역시 50%의 저희 계속 조별로 50%의 정답률을 가져가요. 네, 이번은 누가 통과했나요? 네,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를 통과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 박 기사의 경우에는 일본을 예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저와 홍 기사는 코트디부아르와 콜롬비아를 예상을 했는데 그리스는 아무도 안 했었군요. 네, 근데 경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지난 그 그리스 대 코트디부아르 대 콜롬비아의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나중에 이제 그리스랑 코트디부아르가 붙는데 3차전에서 네. 저는 그리스가 올라갈 거 이길 것 같다. 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맞췄습니다. 네. 일명 김문호라고 하죠. 아, 김문호요? 네, 제가 좀 적중률이 있지 않나. 이게 원래 저희가 경기를 맨날 이 평가전들 다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전에 유명한 선수들과 그 기후, 어느 나라의 어느 기온대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평균 피파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감독이 누군가, 뭐 이 정도 정보만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스타 플레이어라거나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총평을 해보면은 네. 16강 팀 중에서 저희가 10개 팀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 6개 팀이 틀렸고 10개 팀이 맞췄습니다. 요 정도면은 거의 베스트입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요 정도의 예상은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이보다 못 맞추는 방송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 경기를 보면서 바뀔 만한 팀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제가 할 말이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승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 C조의 조별 1위는 콜롬비아입니다. 네, 역시나 콜롬비아. 예, 3연승으로 승점 9점으로 1위가 됐고요. 2위는 그리스. 네. 2, 3위가 재밌는 경기였죠.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리스의 4점을 획득하면서 2위로 조별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또 3위는 코트디부아르 1승 2패죠. 그래서 승점 3점. 네. 4위는 일본 1무 2패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역시 아시아의 무력한 그런 모습을 일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팀들이 확실히 힘을 못 내고 있는 게 보여졌었죠. 특히 아시아의 팀들 중에서 설레발로 제일 설레발 친 거는 일본입니다. 가장 그 전력이 높다고 평가했고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볼 때도 일본 전력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죠. 그리고 평가전만 보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었고요. 네. 이 고만고만한 팀들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결국 까고 보니까 한 팀은 독보적이었고 세 팀이 고만고만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패를 많이 당했잖아요. 네, 맞아요. 첫 경기부터 드록신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네. 정말 안타까웠던 그런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은 코트디부아르가 개개인의 능력은 정말 뛰어난데 네. 그리스한테 그 처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경기만 잡았으면은 그렇죠. 가장 정말 맞대결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거기서 이제 거의 단두대 매치였는데 네. 거기서 지게 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리스 대 코트디부아르 경기 이전에 코트디부아르와 콜롬비아의 경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라무시 감독이 코트디부아르의 라무시 감독이 정말 전략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각 조별로 능력이 없는 감독들이 가끔 있어요. 있습니다. 네, 굳이 H조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네. 그 H조에는 2명의 감독 정도가 능력이 없어 보였고 이 C조에서도 4명의 감독 중에 유독 코트디부아르의 라무시 감독이 전략적인 능력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중반부터 골든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황금 세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게 항상 죽음의 조를 만나면서 뭐 포르투갈이라거나 항상 침몰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가장 그래도 역대 조별 편성 중에는 그래도 해볼 만한 조다라고 불렸는데 정말 전략적인 부재를 드러내고 또 체력적인 한계도 드러내면서 무너지지 않았나 맞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리스랑 코트디부아르 경기할 때 네. 마지막 PK로 극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사마라스 선수. 그 사마라스 선수의 그 PK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PK가 좀 애매했죠. 그래갖고 네, 저도 애매한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 계속 했었는데 그 추가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게. 네네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안 불어도 되지 않았을까?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팀 아니었습니까? 예, 그쵸. 그리고 그리스는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저는 결국은 팀으로서 어떤 팀이 더 위대한가를 어차피 공은 둥글다고 저는 보고
심판의 오심도 다 경기의 일부라고 봐요. 어쩔 수 없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럴 변동사항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리스와 코트디부아르가 어느 팀이 더 훌륭한 팀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 그리스였다고 봅니다. 그리스는 분명히 전력이 훨씬 약했죠. 하지만 팀으로서는 훨씬 완성도가 있는 팀이었고, 제가 그 점 때문에 그리스가 더 높게 평가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막상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도 코트디부아르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의, 특히 사마라스 선수의 리더십은 대단했거든요. 경기 내내. 사마라스 선수 뭐 여담인데 지금 병을 앓고 있는 11살 소년이랑 네. 친구를 먹고 무슨 아니야. 아니, 항상 진짜, 트위터로 진짜입니까? 원래 이걸 여담으로 들으세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사마라스 선수 팬이래요. 네네. 11살짜리 뭐 백혈병인가 뭐 걸린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셀틱 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셀틱이 우승할 때도 경기장에 와갖고 사마라스를 응원했는데 사마라스가 이제 경기 끝나고 네. 우승을 확정 지은 후에 그 친구를 안고 운동장에 막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에 사마라스 선수가 극적으로 골을 넣으면서 16강에 진출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11살짜리 친구가 트위터인가 무슨 동영상을 통해서 네. 사마라스한테 축하한다. 뭐 정말 저도 기분이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마라스 선수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네. 그 친구의 응원은 항상 나한테 힘이 된다. 뭐 브라질에서 그 친구를 보고 싶다. 뭐 그래갖고 그리스 축구협회에서 네. 그 친구한테 이제 브라질을 갈 수 있는 뭐 티켓이랑 이런 걸 제공한다고 했나 봐요. 가족들한테. 네. 하지만 아파서. 아니요. 그 가족들 휴가 계획이 미리 있었던 거죠. 이게 미담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그래갖고 요번에 못 가게 된대요. 못 가게 돼가지고. 자기들 휴가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11살짜리 그 친구가 못 가게 돼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남겼다고 하는데 기승전 한 다음에 갑자기 휴가네요. 네, 그 둘의 우정 정말 네. 대단하고 사마라스 선수의 인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이 사마라스 선수는 그 그리스가 왜 그래도 전력이 계속 약화되고 노쇠화되는 과정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팀일 수 있는가. 감독의 전략만은 아니라 이 팀의 굳건한 정신적 지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오래 발을 맞춰왔어요 이 팀은.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리더가 있는 팀과 리더가 없는 팀 정말 비교되지 않습니까? 리더라 하면은 그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얘기. 저도 그거 딱 생각나더라고요. 옵티머스 프라임. 예. 그 정도의 리더십은 갖고 있어야. 여러분 일단 저희가 옵티머스 프라임 이렇게 말씀한다고 절대 보시지 마십시오. 예, 옵티머스 프라임 저희가 추천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뭐 C조의 최고의 선수 한번 볼까요? 지금 C조의 콜롬비아 얘기를 어쩌다 보니까 안 했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콜롬비아 네, 강합니다. 최강입니다. 네, 지금 최강입니다.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 정말 저는 이 선수가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C조의 최고의 선수는 또 따라하려고요? 제임스 하메레스 선수. 네, 제임스 로드리게즈 선수. 네, 로드리게즈 선수가 됐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경기를 보면은 경기장 자체도 거의 브라질을 보는 옷도 듯한. 똑같아가지고 예, 옷도 얼마나 똑같고 많은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열기를 안고 홈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경기를 치르고 있는 콜롬비아입니다. 네, 콜롬비아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이 나라가 고산지대라면서요. 네, 그쵸.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이선부터의 압박입니다. 콜롬비아 지역 자체가, 네.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관령 높이, 그 정도가 나라니까. 그냥 원래 대관령에 사는 사람들. 그쵸. 그러니까 뭐 산소가 부족하고 이런 거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죠. 무섭습니다. 콜롬비아의 이 정도의 경기력이었으면 저는 8강 넘어서도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요. 네. 브라질이 긴장 타야 된다. 이렇게 8강.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근데 브라질과의 대결에서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노란색과 노란색의 대결인데 정말. 네. 어떻게 파란색을 될지. 입는 팀이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파란색을 콜롬비아가 있겠죠. 네. 홈팀이 브라질이니까. 그래서 약간 기가 일단 꺾이고 시작하는데 과연 네이마르냐 그리고 로드리게즈냐. 로드리게즈 선수가 지금 AS 모나코죠. 모나코에 뛰고 있는데 네. 파이카오까지 갖춰졌으면 콜롬비아가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데. 솔직히 팔카오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죠? 아니,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하긴- 그렇게 얘기 자꾸 지는 것처럼. 하긴 그렇네요. 근데 밑밥 깔지 마요. 탑이 좀 약해갖고 저는 브라질에 지금 봤잖아. 브라질 탑 강하냐? 브라질의 프레드, 탑은 조. 그러네 프레드구나. 바보 헐크. 그 은둔자 오스카. 지금 달라요. 콜롬비아의 저는 팀워크이 분명히 브라질의 그 스콜라리 감독의 브라질만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브라질 대 팀 콜롬비아네요. 8강. 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D조로 넘어갈까요? 예, D조로 넘어가시죠. 네.
D조의 4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이탈리아입니다. 이 조야말로 가장 이변의 조가 아니었나 싶고요. 죽음의 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는 이 죽음의 조 속에서 4팀 중 2팀을 뽑을 때 저희는 거의 맞출 뻔했어요. 저희는 이 조는 정말 저희가 분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타리카는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네. 네, 이탈리아와 우루과이를 뽑았습니다. 음. 네, 저희가 잉글랜드의 몰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그렇죠. 잉글랜드가 이 조에 살아남을 만한 팀이 아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했고 호치슨 감독도 높이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루과이와 이탈리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어.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었죠. 사실 코스타리카 하면 아직도 저희가 기억하는 건 완초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완초페 진짜 대형 스트라이커. 예,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 D조의 순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1위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승점 7점으로 네. 죽음의 조에서 당당하게 1위로 통과를 했고요. 네, 돌풍의 코스타리카. 예, 2위는 우루과이 승점 6점으로 통과를 했죠. 네. 뭐 화제의 팀입니다. 네, 정말 화제의 팀입니다. 월드컵 최고의 화제 팀입니다. 예, 그리고 3위는 이탈리아 네. 승점 3점 기록하면서 3위를 차지했고요. 4위는 이제 잉글랜드가 승점 1점을 차지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축구 팬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네 팀 중에 누가 올라갈 것 같다. 코스타리카를 빼면은 모두 우승 경험이 있는 세 팀 아닙니까? 네, 정말 이 세 팀 사이에서 두 팀을 다 꼽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잉글랜드가 저희가 가장 약하다고 했던 것이 네, 잉글랜드가 약간 프리미어 리그는 유명하고 강하지만 그 팀들 사이에서 지금 하락세인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진들은 아직 조화를 갖췄다고 보기가 어렵죠. 조화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실력도 네. 좀 떨어지지 않나. 왜냐면은 EPL 자체가 그 수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수입 선수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감독도 심지어 없었기 때문에 로이 호지슨 감독의 잉글랜드가 과연 이 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저희는 정말 힘들다고 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잉글랜드는 당연히 집에 갔고요. 일찌감치 집에 갔습니다. 네, 루니 선수가 그냥 한풀이를 좀 했다. 이 정도가 좋았고 스터리지 선수나 스털링 선수가 경험을 쌓았다는 측면. 네, 거기 정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은 경험이 아니죠. 로스바펠리나. 예, 월드컵은 실력을 증명하는 네, 자리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어느 팀을 겨냥해서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너무 의심을 갖고 듣지 마시고 예. 네, 그런 잉글랜드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1위 코스타리카는 조별리 한 2경기를 끝내고 나서 일찌감치 그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어요. 네. 그리고 단두대 매치라 그러죠. 우루과이랑 이탈리아 경기. 네, 이 경기는 정말 사실 이탈리아가 제가 이 경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기를 다뤘었는데 이탈리아와 우루과이 경기는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경기였습니다. 따바레즈 감독보다 그 프란델리 감독, 체사레 프란델리 감독이 전체적으로 전술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갔고 선수들이 철저하게 전술적인 우위 속에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올라가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갈린 거는 결국 이 네. 대회 최고의 화제였던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분의 얘기는 뭐 따로 하지 않아도 많은 네.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패러디가 돌고 있습니다. 뭐 치아레즈, 그냥 넘어졌는데 그 어깨에 닿은 거죠. 예, 이빨이 단 것뿐이에요. 네, 넘어졌는데 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징벌이 이 제재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논란이 과하다고 된것 생각하세요? 같아요. 혹시 김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깨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다른 폭력들이 축구장에서 존재해 왔어요. 뭐 잡아당기기가 가장 약한 수준이고 그럼요. 치기도 있었고 그럼요. 주먹으로 때리는 거, 뭐 침을 뱉는 거, 머리로 받는 거. 요번에 재밌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팔꿈치로 찍는 거? 네, 그 정도 저는 그게 더 또라이 같아요. 팔꿈치로 찍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역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예. 솔직히 팔꿈치로 때리면 더 아프죠. 네. 수아레즈 이빨이 더 아프겠어요. 그래서 좀 과한 징계가 아닌가. 네, 그리고 나중에 수아레즈 선수가 그 넘어졌을 뿐이 넘어졌다가 치아가 손상을 입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치아를 붙들고 뒹굴어요. 아파서 그런 거죠. 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루과이의 전략이 거의 수아레즈와 나머지 10명으로 구성된 그런 전략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수비 중 집중한 남미 팀 중에 가장 수비 집중하는 스타일의 전략인데 수아레즈가 빠지니까 우루과이가 더 이상 우루과이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첫 번째 경기에서도 보여줬고 16강 경기에서도. 저희는 16강을 봤으니까 말씀드리는데 16강에서도 수아레즈가 없는 우루과이는 정말 약한 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네. 들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하네요. 저는 혼자 봤던 것 같은데
자꾸 봤으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 예.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예. 참 그러네요. 아, 코 골았습니까? 네. 아, 피곤했나 보네요. 우루과이 대 콜롬비아 경기가 결국 끝났고 우루과이는 여기서 멈췄는데 정말 대통령까지 수아레즈를 구하려고 하는 맞았죠. 모습 네.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팬들은 굉장히 수아레즈 선수를 영웅 취급을 한다고 해요. 네. 뭐 관중들은. 그리고 그 16강전 말씀을 드리는데 16강전에서도 네네. 수아레즈 가면을 아 쓰고 왔습니다. 잔뜩 갖고 왔대요. 그 아. 우루과이 팬들이 전부 다. 아, 예. 근데 그거를 쓰려고 하면은 경호원들이 와서 막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피파랑 이게 대립이 있나 보네, 예. 확실히. 아, 그 가면조차도 4개월 동안 근처에 못 오는 거예요? 몰라. 그거야? 가면도 못 오고 그거면 웃긴데? 티셔츠도 못 입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4개월 동안 축구 관련 활동이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가면조차 금지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그 이탈리아의 경우도 좀 저는 살펴볼 만한 게, 음. 이탈리아가 순간적으로 그 깨뭄에 의해서 집중력이 틀어지면서 골을 먹고 패퇴하지 않습니까? 예. 이탈리아의 근데 나이든 노장들이 유종의미를 장식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고 경기를 괜찮게 풀어갔어요. 근데 이탈리아 망친 건 그 어린 놈들입니다. 새파랗게 어린 그 앞에 임모빌레 선수 아, 그리고 임모빌레, 발로텔리 발로텔리. 그 두 명이서 완전히 망쳤는데 그리고 그 마르키시오 선수도 좀 아쉬운 퇴장을 당했고 그 부분들이 사실 이탈리아의 순간적인 집중력이 무너뜨리지 않았나. 노장들은 잘했습니다. 노전 잘했죠. 필로 축구도사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열심히 뛰어줬고 부폰 진정한 같은 무회전 프리킥, 예, 그쵸. 한프리의 무회전 프리킥 그리고 부폰의 선방들. 나중에 그 이탈리아가 탈락을 하고 나서 네. 그런 노장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한테 특히 발로텔리 선수한테 네. 굉장히 환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인터뷰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네, 좀 발로텔리 선수가 대형 공격수에 자질이 있다. 진짜 대단한 유망주다. 재능이 있는 선수다 하는데 과연 이 선수가 대성하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악동하지만 수아레즈의 그 악동 기질과 발로텔리 악동 기질은 분명히 다르고 다르죠. 팬들이 옹호하는 악동 기질과 팬들이 비난하는 악동 기질은 갈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팀을 위해서 그 골라인에서 손으로 공을 막는 그 악동과 희생이죠. 희생의 악동. 그 상대 그 심리적으로 상대를 흔들기 위해서 넘어지면서까지 치아를 대는 그런 악동과 그리고 자멸을 초래하는 그런 악동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은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운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D조의 최고의 선수를 한번 이거 좀 뽑아주시죠. 저희 갈릴 것 같네요. 이거 좀 헷갈리는데 네. 저는 D조의 최고의 선수라면 그래도 한 팀을 올린 수아레즈 선수를 미친. 너 또 수아레즈냐? 피르로 해 부폰이나. 아니야, 내가 나 진짜 따라하네. D조의 최고의 선수는 우루과이의 수아레즈 선수로 네, 수아레즈 선정이 선수가 됐습니다. 잉글랜드한테 2골 넣고 잉글랜드 침몰, 그 리버풀 대 수아레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그랬고 마지막에 이탈리아 침몰도 사실상 피를로랑 아무리 부폰이 리더십을 보여줬어도 한 번 깨무니까 그냥 역전되는. 옛날에 그 막았을 때 가나였나요? 네, 가나도 사실 거기서 바로 틀어져서 막아잖아요. PK도 못 거기서 넣고. PK를 기한이 못 넣게 되죠. 기한이 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수아레스 선수는 남의 그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리더란, 옵티머스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정한 리더란 마음으로 감화시키는 것. 수아레스는 전 국민을 감화시키거든요. 상대의 심리도 흔들고. 진정한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존재,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수아레즈 굉장한 선수입니다. 저는 수아레즈를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네, 좋아하는 선수고요. 네, 이제 2조로 갈까요? 예, 뭐 잠시 끊고 좀 쉬었다가 네. 2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네. 쉬어가시죠. 쉬어갈 때 근데 음악 나오고 그래요? 그럼요. 그럽니까? 예, 쉬어가는 거예요. 네, 쉬어갑시다. 예, 쉬었다가 2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식을 마치고 2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가 쉬는 게 아니군요.
아, 저희요?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쉬는 거군요. 그렇죠. 잠깐의 마음의 여유? 네. 이 정도 느끼는? 저희는 숨고르기. 숨고르기? 네, 잠깐 공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것 같은. 그렇죠. 이게 요즘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네. 심판 재량으로 물 마시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 있다고 한번 광고했는데 저는 별로 못 봤는데. 아니, 중간중간에 마시러 가요. 근데 심판 재량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시간도 심판 재량.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재량에 따라서 원래 목을 축이고 뭐 그런 시간이 갔는데 어쨌든 네, 2조의 네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조 중에 하나입니다. 시드를 받은 팀이 스위스였죠. 네. 스위스, 프랑스, 에콰도르, 온두라스 이렇게 네 팀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찌감치 많은 분들이 두 팀이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결국은 스위스와 프랑스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전력이 얼마만큼인 것인가. 스위스의 전력은 이미 노출이 다 된 상태였고 네. 프랑스의 전력이 얼마만큼인가가 가장 관심을 모았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프랑스가 옛날에 아트사커 네.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죠. 네, 이 조에서 저희도 역시 스위스와 프랑스를 예견을 했었고 만장일치로 저희 정말 보면서 재미가 있는 조가 아니었나. 그리고 에콰도르가 정말 미친 듯이 우리도 납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네. 정말 이 조에 칠레나 아니면은 그 콜롬비아 같은 팀이 있었다면 정말 재밌는 우루과이라던가 뭐 그런 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에콰도르가 남미 팀으로서 네. 솔직히 뭐 승점 4점이나 따냈어요. 네. 뭐 1승 1무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발렌시아가 오히려 앞에선 최전방 발렌시아는 잘하는데 예. 이 메뉴 발렌시아가 안토니오 발렌시아가 많이 부진했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2조의 최종 순위를 보면은 1위가 프랑스입니다. 승점 7점으로 조 1위를 했고요. 네. 2조는 스위스 승점 6점, 네. 3위는 에콰도르가 승점 4점, 그리고 온두라스가 3전 전패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7점, 6점, 4점, 0점이라고 하지만 프랑스와 스위스가 승점 1점으로 설명되지 않는 큰 격차를 보였어요. 네, 그렇죠. 특히 맞대결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스위스가 무너졌죠. 4대2였나요? 네. 4대2라고 하면 익숙한 점수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이 경기 양상도 어느 경기랑 정말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어요. 네. 특히 전반에. 아, 4대2가 아니죠? 4대4? 5대2죠, 5대2. 5대2. 아, 5대2죠, 5대2. 아, 너무 그 H조의 어떤 경기가 생각이 나네. 네. 그 경기에서 정말 스위스가 사실은 스위스 자체 팀이 무너졌다고 하는 게 한 선수의 부상으로부터 비롯된 게 컸지만 그것 말고도 프랑스가 너무 강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랑스를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와 스위스 경기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 프랑스라는 팀은 주목해야 된다. 디디에 데샹 감독의 팀 프랑스는 정말 강하다. 네. 벤제마의 레알의 벤제마보다도 강한 프랑스의 벤제마다. 이런 확실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점이 있고요. 2010년에 프랑스는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거를 화려하게 부활을 알리는 덱시안 감독의 지금 팀 프랑스 네. 앞으로 행보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지단 이후에 프랑스의 핵심은 벤제마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리베리가 못 나와서 네. 프랑스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많았죠. 리베리가 없이도 충분히 잘 나가고 있는 네, 그런 그런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입니다. 예. 특히 중원에 카바예 선수가 중심을 잡고 앞에 포그바, 시소코 뭐 아니면 뭐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 누구? 마튀디. 아, 마티디요? 마튀디 선수 정말 잘하더라고요. 마티디 선수 잘하죠. 네, 이런 선수들이 정말 팀 프랑스의 중심부터 시작된 뭔가 강함을 보여주고 또 측면의 윙백들도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에브라의 그 아직은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에브라 선수도 있고 팀을 정말 기대할 수 있고 또 최후방의 그 마마두 사코와 바란 선수도 젊은데 잘하고 사코 선수도 저는 사코 선수가 구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프랑스의 있습니다. 지금 수비의 핵입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프랑스는 너무 강력했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트마이치 펠테라는 감독이 얼마나 축구의 중요한 부분인가 팀을 완성시키는 건 감독이다. 아까 그리스의 경우에 조직력을 말씀드렸는데 스위스는 그보다도 더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습니다. 갖춰진 맞아요. 전술과 유일한 약점은 전방 공격력인데 그러니까 프라이 선수의 은퇴를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는 네, 맞아요. 이번 대회를 보면 최전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게 느껴지는 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팀이 스위스입니다. 정말 잘 갖춰졌는데 최전방 때문에 지금 다 말아먹는 높이 못 올라갈 네. 그 팀입니다. 어쨌든 뭐 스위스 내에서 축구 천재라고 불리고 있는 뭐 샤키리 선수가 나중에 헤트트릭도 했고 헤트트릭을 하면서 뭐 16강전에서 뭐 밝은 전망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상대가 네, 그래도 뭐 한번 대봐야죠. 네. 뭐 기고 짧은 건 대봐야 되니까 아르헨티나랑 붙나요? 네 그렇죠. 네,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조의 최고의 선수는
누구로? 네, 저부터 뽑겠습니다. 네. 저는 프랑스의 벤제마 선수입니다. 벤제마 선수는 정말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팀의 중심이 되지 않았나, 프랑스라는 팀에. 그래서 저는 프랑스라는 팀에서의 벤제마를 뽑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럼 2조의 최고의 선수는 프랑스의 벤제마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네, 만장일치입니다. 네, 프랑스의 벤제마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F조로 넘어가죠. F조에는 또 저희한테 익숙한 그 이란이라는 팀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런 역시 쪽입니다. 아시아의 몰락을 역시 한 축을 담당했고요. 아시아래 그 아르헨티나, 보스니아, 이란, 나이지리아가 속했습니다. 네. 2조의 경우는 저희가 전부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까 A, B, C, D, E 2조와 F조의 경우는 저희가 전부 맞췄죠. 네. 네, 스위스, 프랑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강한 팀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았는데 네.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자화자찬 한 번쯤 하고 넘어가고. 그럼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보스니아를 뽑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조별 네. 예선에서 유럽 조별 예선에서 보스니아가 거의 무패로 올라왔기 때문에 심지어 아시아에서 이란이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보다 강한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나이지리아를 뽑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근데 그 오심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예, 나이지리아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네. 예, 저희의 예측은 100% 맞았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훌륭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조별 최종 순위를 보면은 1위는 아르헨티나가 승점 9점, 3전 전승입니다. 역시. 네. 2위는 나이지리아, 승점 4점. 그다음 3위는 보스니아, 승점 3점. 그다음에 4위는 이란, 승점 1점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케이로스 감독이 우리한테 험악하게 할 때부터, 매너 없게 할 때부터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네, 이란은 진짜 이렇게 됐고요. 이란의 그 에이스 있지 않습니까? 네쿠남 선수? 예, 네쿠남. 마지막 경기 할 때 메시와 경기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보이는. 그럼요. 옷 바꾸자 그러고 시작할 때 네. 이미 모든 거를 마음을 비우는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은 네, 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 최대 피해팀. 네, 이게 그렇게 볼수 최초의 있죠. 진출인데 정말 최초의 진출을 이렇게 안타깝게 하게 돼서 그 폭격기인 제코 선수도 골도 뺏기지 않았습니까? 네. 좀 오심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 골 뺏긴 게 정말 중요했던 그 나이지리아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단두대 이랬는데 또 이제 나이지리아의 골은 코너 플럭에서 이제 네. 드리블 차고 올라가는 쪽에서 다들 이게 파울이라고 생각했다는데 네. 심판이 불어주지 않았고 네. 그게 그 오데민기 선수의 골로 연결이 되면서 나이지리아의 승으로 연결됐죠.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16강에 진출하게 됐는데 2조가 진짜 심판 판정에 의해서 갈린 조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에딘 제코라는 스타 플레이어를 결국 한 골밖에 못 넣었잖아요. 네.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분노할 수 있고 네. 뭐 선수들, 감독들 모두 분노해하는 그런 판정을 많이 받은 피해자의 팀이었기 때문에 보스니아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유럽 예선 통과가 정말 힘든데 네. 그 속에서 제코 선수가 다시 팀을 꾸려서 힘들게 다음 대회에 또 나올 수 있을까? 그쵸. 다음 러시아 대회 때. 좀 보스니아라는 팀이 다시 나와서 좀 좋은 모습을 명예회복을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풀이를 네. 하는 모습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호에서 가장 멋졌던 팀은 역시 아르헨티나죠. 멋졌던 팀이라기보다는 가장 주목받았던 그럼요. 압도적인 승점을 확보를 하긴 했지만 그 경기 내용을 보면 좀 이 팀을 저희가 결승까지 갈 수 있는 팀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분명히 아직도 가능성이 충분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력이 그에 걸맞는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었어요. 예, 보면은 사실 이과인, 그 다음에 아게로, 메시 이 그 삼각 네. 편성이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냐 이거였는데 시너지 효과는 많이 내지 못했고 뒤에서 디마리아 선수랑 네. 메시 선수가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를 하다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세 경기째부터는 이제 좀 몸이 풀린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어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려보고 이 팀이 정말 무서운 거는 결국 토너먼트는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꾸역꾸역 이기는 데는 역시 아르헨티나가 가장 멋진 모습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가장 꾸역꾸역 이겼잖아요. 전 모든 팀 중에. 오늘 이란을 이길 때는 정말 예, 꾸역의 진수였죠, 진수. 네, 꾸역꾸역 이기는 팀의 대표는 바로 아르헨티나였고 네. 그 중심만 역시나 메시가 있었습니다. 예, 메시 선수가 아르헨티나를 먹여 살린 경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네.
이 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고의 선수는 네, 최고의 선수는 역시 메시, 많은 분들이 생각하다시피 네.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로 하고. 네코남을 뽑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역시 메시입니다. 나이지리아 오대민기 뽑기도 좀 애매하고요. 왜냐면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6강을 앞두고 지금 선수들이 파업 상태라고 합니다. 훈련 파업이죠. 이 원래 아프리카 팀한테는 원래 늘 있는 일이지만 예. 네. 이번에도 훈련 파업을 하면서 왜냐면은 이게 보너스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나이지리아 쪽에서는 그 팀 운영 쪽에서는 8강 진출 시 더 많은 보너스를 챙겨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강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힘들게 올라간 만큼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프리카 팀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H조에서 한 팀 올라갔고 그 다음 여기서 나이지리아가 올라간 건데 사실 아프리카의 대륙에서 주목받던 팀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가나라던가 다음 조에서 코트디부아르 같은 나라들이 떨어진 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을까? 지금 이 나이지리아라는 팀이 또 알제리라는 팀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 아프리카에는 유명 선수가 없더라도 네, 뭐 항상 네, 기본 체력보다 강하고 쫄깃한 선수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는 언제든지 긴장을 상대방이 빨아야 될 그런 팀이죠. 네. 오데민기 같은 선수가 미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요. 네. 아프리카 선수들은 건들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G조로 넘어가죠. G조의 4팀, 독일, 포르투갈, 가나, 미국입니다. 또 이게- 다른 죽음의 조. 이제 죽음의 조였죠. 네, 이 조에서 저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팀은 여기서도 의견이 많이 갈랐었어요. 음. 독일과 포르투갈이 결국은 저희는 예상을 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표를 줬었습니다. 박 기사와 홍 기사가 포르투갈에 했었고 역시 김 기사가 위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래요. 어쨌든 네네. 최종 결과부터 한번 보면은 네. 1위는 독일이었고요. 승점 7점. 그다음에 2위는 미국 승점 4점. 그다음에 3위는 포르투갈 승점 4점 똑같고요. 4위는 가나가 승점 1점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조에서는 진짜 독일이 역시 독일이다. 음. 역시 전차 군단이다. 이런 모습으로 1위를 차지했고 2, 3, 4위 사실 2위 자리 싸움이었어요. 세 팀이. 이게 진짜 제가 판단하기에 네. 마지막 조별 세 번째 경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세 번째 경기 중에 가장 치열하고 가장 재밌었던 네, 경기가 맞습니다. G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마지막 경기가 가장 중요했던 조가 역시 이 조였던 것 같습니다. 승점은 미국과 포르투갈이 같은데 네. 예, 이게 골득실로 미국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가나가 가나가 오히려 더 아깝죠. 더 아깝죠. 네. 승점 1점이긴 한데 가나가 실질적으로 제일 아까운 팀이었습니다. 네. 예.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가 가장 인상이 남는데 네.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 그 경기에서 이 골키퍼의 어처구니 없는 그 토스 네. 호날두한테 골러라고 던져주는 그 토스만 아니었어도 가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키퍼의 토스는 정말 이번 대회에 골키퍼가 정말 많이 갈리잖아요. 네. 정말 뛰어난 골키퍼들과 정말 아닌 골키퍼들. 형편없는. 네. 근데 이게 사실 못하는 골키퍼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진짜 아프리카 골키퍼는 역시 이런 것이다. 제대로 보여주는 골키퍼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기는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였어요. 포르투갈이 사실 선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약한 전력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팀으로서의 포르투갈은 늘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호날두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대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번에 발롱도르의 유력 후보 호날두 뽑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월드컵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아르헨티나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거의 마음을 비운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과연 진짜 이 팀이 그리고 호날두가 인성이 제대로 됐더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멘탈이 네. 옵티머스급은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범블비급은 되지 않나. 근데 포르투갈을 보면은 경기를 보면은 약간 선수들이 네. 호날두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안 보는 선수 하나 있죠 반대쪽에. 난이요? 네. 난이가 제일 많이 보지. 아니, 제일 많이 보는데 그따위로 한다고? 어쨌든 호날두 선수가 한 골도 없다가 네. 그 가나 골키퍼의 그 감사함으로 네. 팬이었을 거예요. 가나 골키퍼가. 그래서 한 골을 만회를 하면서 자존심을 살리고 그래도 이완용급 활약을 했는데 그게 팬이랐어. 네. 처음에 그 호날두의 헤딩을 막았을 때는 네. 표를 하면서 굉장히 춤도 추면서 즐거워했는데 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팬으로서 나중에 한 골을 예, 갖다 줍니다. 그 때문에 이제 기한 선수는 네. 마지막 월드컵을 일단 짜증나게. 예, 기아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당일 배송 당일 배송 축구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네. 정말 지금 득점 1위입니다. 득점 1위고 정경기 골을 기록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이 축제에 참가하지 못한 한국의 가장 안타까운 선수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아, 이명주 선수죠. 네, 그 선수가 이제 이적이 확정되는데 음. 이제 같은 팀의 팀 동료로 뛰게 되었어요. 룸메이트. 네, 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가나의 정말 정신적인 지조. 이게 등번호가 저 3번 너무 멋지더라고요. 멋있죠. 공격 탑 스트라이커가 3번인 경우니까. 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공격수였는데 이 팀이 이렇게 갑자기 좌절이 돼가지고 아, 사실 이거 추격골도 동점골도 정말 잘 넣었거든요, 헤딩으로. 네. 근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엔 뭐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그럼요. 미국이라는 팀에서도 그 댐프시라 같은 선수들이 제목 역할을 해주면서 리더들이 충분히 좋은 역할을 결국 진출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인정받는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클린스만 네. 감독이 있었고.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에서도 잘하고 네. 미국에서도 잘하고 역시 이 대표적인 이제 이주해서 그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감독입니다. 맞아요. 미국 축구의 영웅이 됐죠 이제. 예, 영웅이죠. 그 저메인 존스 뭐 이런 선수들 네. 잘 커버해서 네. 잘 꾸려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미국의 전술이 좋습니다. 클린스만 같은 감독은 주목받는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미국이 어제 저희가 따로 뭐 얘기를 했었는데 한 4강까지 진출을 하면은 네. 세계 축구 판도가 한번 바뀐다. 뒤흔들리지 않을까. 이게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이 높이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만수르가 이번에 또 네. 미국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위험해지 좀 세계 자본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미국이 최근엔 경제가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감독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네 팀 중에 감독이 결국 제일 미흡했던 팀이 제일 아쉽게 떨어졌던 게 아닌가. 예, 그렇죠. 포르투갈이 제일 미흡했죠. 벤투 네, 감독이. 벤투 감독이 그래서 경기력이 가장 수준이 낮았던. 음, 그래서 호날두가 괜히 나이키의 호날두, 피해를 본 거죠. 수아레즈의 아디다스 음. 지금 어떻게 갈지 궁금합니다. 아, 어느 회사가 더 잘못 투자한 걸까요? 제가 정말 애매합니다. 근데 아디다스에는 아직 메시 선수가 메시가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원래 탑은 메시였기 때문에 아디다스에. 네, 메시가 워낙 팀을 또 먹여 살리고 있고 그리고 수아레즈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결국 관심과 비판 속에서 가장 손해보는 건 무관심이다. 이 측면에서 호날두의 나이키가. 예, 그 덴탈 사커 창시자 우리 네. 수아레즈 선수 아디다스에서 네. 퇴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살짝 드렸었는데 네. 만수르가 네, 얘기 좀 해보시죠. 호주 팀도 이제 호주도? 예, 호주의 팀 하나도 좀 관심을 많다고 해요. 좀, 그러니까 돈을 주체를 못하니까 세계 축구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네요. 예, 차라리 나라를 하나 사서. 우리나라의 그 FC 서울이나 뭐 이런 팀을 GS에서 네, 지금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저희가 LP 서울의 팬인데 하나의 구단이 그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프로축구 클럽을 물론 운영을 잘 해왔죠. 네. 하지만 계속 지탱할 수 있겠는가? 서울이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네. 그 점에서 이제 만수르 구단주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를 통해서 하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예. 팟캐스트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만수르. 네, 나 지금 좋아합니다, 저도. 네, H조 갈까요? 네, H조 가죠. H조 뭐 조별 팀부터 이 알려주시죠. 조 같은 경우에는 1강 3중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혹은 1강 2중 1약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네. 주로 한국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혼돈의 네 팀이었습니다. 혼돈의 1강 2중 1약은 맞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중 1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중 1약으로 저는 보고요. 결국 이 조도 감독의 지도력이 좋았던 한 팀과 내지는 선수빨이 있었던 몇 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H조야말로 감독들의 능력을 평균치를 내면 가장 부재했던 팀 아닌가. 네, 맞아요. 카펠로가 있음에도 평균을 따져보면 감독의 능력이 정말 저질이었다. 뭐 전체적으로 한번 순위만 봐도 H조 1위는 벨기에 승점 9점이었고요. 3연승이었죠. 그 다음에 2위는 알제리 승점 4점. 그 다음에 3위가 러시아 승점 2점이었고 4위 대한민국이 승점 1점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저희 DPS의 경우에는 여기 네 팀 중에 올라갈 만한 팀으로
벨기에를 만장일치로 뽑았고요. 네. 그다음 러시아를 뽑았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제가 의리로 한국 한번 뽑았었습니다. 알제리는 아무도 안 뽑았었는데 네, 일단 알제리와 코스타리카는 저에게 거의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너무 무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저희가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진 않지만 저희도 예. 언론이기 때문에 예. 많이 받진 않지만 그래도 알제리라는 팀의 정보가 많이 없었고 이제 페굴리 선수라거나 몇몇 선수들 그냥 뛰는 것 정도로 평가를 하기에는 팀으로서의 알제리가 그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죠. 그렇죠. 그랬는데 대한민국과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완승을 하면서 네, 저희가 올려보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16강에 오르게 됐는데 네, 알제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약간 한 골 넣고 수비 쪽으로 네, 치중해가지고 언론이랑 좀 다퉜다고 하는데 지도력도 잃고 예. 선수들한테 장악력도 잃고. 예, 하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부터 네, 그 조별 예선 통과할 때 그 모습을 네.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또 영웅으로 추앙받는 네. 예, 지금 아프리카니까요. 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감독이네요. 네. 그 알제리의 전술적인 면모를 보면 전술적으로 정말 훌륭한 팀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러시아랑 경기를 할 때를 봐도.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랑 할 때 인상이 너무 강해서 알제리를 되게 고평가가 오히려 반대로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알제리의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알제리가 정말 그렇게 강한 팀인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떻게 뭐라 말할 수 없네요. 하지만 뭐 흑인들은 네. 아프리카 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잘 풀리면 끝까지 예. 갈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결국 희생양이 저희가 됐기 때문에. 예, 뭐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러시아가 떨어진 게 좀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면 이변일 수 있는데 네, 그거는 결국 몇몇 선수들의 정말 부재한 플레이였죠. 그 팀의 전력이 공격도 약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그리스랑 비슷한 면모가 있었어요. 근데 카펠로가 추스리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랑 할 때 아킨페프가 실수를 하는 것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이게 러시아가 네, 브라질에 제일 늦게 네. 팀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뭐 컨디션도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카펠로 감독이 계속 기자회견에서 네. 부인을 했었죠.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었는데 네. 뚜껑을 진짜 열어보니까 정말 제 컨디션이 아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뭐 네. 경기 내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스크바에서 훈련을 계속 오래 하고 안 돌아왔던 게 브라질을 빨리 입국을 안 했던 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잔실수가 없기로 유명한 그 아킨피프 선수도 네, 전체적으로 수비진이 정말 강한 팀이었는데 네. 이 수비가 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 아킨피프 선수 계속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알제리전에서도 네. 펀칭 실수로 골을 먹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조별 예선 통과할 때 그 강한 수비력 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던 게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마크 빌모츠 감독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선수 때도 그렇게 영리한 플레이는 아니었어요. 정말 저돌적이고 정말 장악력 많고 많이 뛰고 순간적으로 슈팅도 좋고 침투도 좋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영리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감독이 돼서도 여전히 선수 때만큼 무지막지한 플레이, 그냥 단순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골 세레머니는 잘하더라고요. 예, 그 격정적이고. 예, FC 서울의 그 최용수 감독님을 보는 듯한 아. 열정적인 세레모니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감독들이 원래 호불호가 갈리는 감독이죠. 그럼요. 그리고 선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H조는 무난하게 통과를 했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좀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궁금합니다. 뭐 결과만 보면은 승점 9점에 3연승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으로 결과를 보면 했는데 그런데 까놓고 살짝 보면은 루카쿠 선수의 부진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뭐 오리지 선수의 뭐 탄생 재발견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뭐 아자르 선수도 크게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팀 장악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루카쿠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벨기에가 과연 정말 다크호스로 뽑았던 벨기에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과연 토너먼트에 들어가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조의 한 팀은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네. 저 채널A에 두 NBA 평행이론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네. 홍 기사가 저희한테 보내줬었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네, 뭐 그런 만큼 많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일부 언론은 비판하기도 하고 또 생각만큼 비판이 안 나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진 사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아직 귀국을 안 했으니까 네, 기국을 그런 안 건지- 했으니까. 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예, 나중에 뭐 저희는 말씀드릴 때. 선수 잘한 선수 많았어요. 김신욱 선수, 이근호 선수, 손흥민 선수, 뭐. 손흥민 선수, 뭐 그리고 김승규 선수의 마지막 선방쇼. 예, 주가를 올린 선수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예, 실력을 입증하는. 예, 실력을 입증하는 곳이라는 거를 좀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몰락을 결정지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티켓이 줄어든다면, 그리고 이 티켓 줄어든 거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조별 예선부터, 지역 예선부터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무덤을 파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로써 아시아 팀들은 모든 조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바로 전조부터 선수를 안 뽑았네요. 아, 그래요? 네, 돌아가서 다시 선수를 한번 뽑아볼까요? 아, 예. 독일, 포르투갈, 가나, 미국에서 2조는 저희는 진짜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밀러. 먼저 뽑는 거예요? 네. 지금. 네가 따라한다 그럴까봐요. 아, 밀러. 네, 독일에서 가장 결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네. 없으면 밀러 해요. 네, 저도 밀러 하겠습니다. 예. 자, 밀러 역시 골을 많이 넣어준 선수가. 그럼요. 그 조의 됐고, 최고의 선수는 밀러예요. 미드필더들도 잘하긴 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잘한 거지 한 선수의 특별히 잘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밀러. H조에서는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 대한민국. 저는 이 조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저는 한국의 김신욱 선수를 뽑고 싶지만 결국은 이 선수가 팀을 골을 넣어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 면에서 뽑을 수 없고 결국은 1위를 한 벨기에 팀에서 뽑겠습니다. 네. 벨기에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봤던 선수는 메르텐스 선수입니다. 메르테스. 네, 라이트 윙어로서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빠르고 강한 능력. 네. 박 기사는 누구 뽑겠습니까? 저는 벨기에 오리지 선수를 뽑고 싶어요. 오리지 선수. 예, 오리지 선수 뽑고 싶으니까 가위바위보를 하죠. 자, 가위바위보. 자, 오리지 그러면은 선수가? H조의 최고의 선수는 오리지 선수로 선정이 네, 됐습니다. 메르텐스 선수 미안합니다. 예. 오리지 선수가 루카쿠 선수의 백업으로 계속 네. 들어왔는데 그리고 계속 서브로 들어왔어요. 네. 주전 멤버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들어올 때마다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벨기에와 그 러시아와의 경기, 그 경기에서도 멋진 골을 선보이면서 그 벨기에의 승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뭐 벨기에 펠라이니 선수라거나 혹은 알제리의 그 페굴리 선수라거나 뭐 좋은 모습 보여준 선수들 많죠. 네, 뭐 러시아 야킨페이프 선수라거나.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벨기에의 오리지 선수를 뽑게 오리지 되었습니다.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벨기에의 그 16강 진출 확정짓는 그 골을 그 선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리지 선수를 뽑고 네. H조의 최고의 선수도 오리지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갈린 H조, 그리고 네. 유일하게 여러 명의 선수가 언급된 H조. 음. 바로 이게 리더십의 부재가 아닌가. 그렇죠. 리더십은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네. 너무 많은 범벨비과 트랜스포머에 진짜 너무 많은 오토봇들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은 A조부터 H조까지 다 살펴보셨어요. 그죠? 네. 이제는 조금 쉬고 돌아와서 네, 이제 16강에 대한 저희의 총평과 예상. 잠깐 저희가 예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숨 고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 그러면 16강 예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16강 저희가 두 경기는 끝났죠. 두 경기는 끝났어요. 네.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은 4경기가 끝났을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저희는 6경기는 이제 예측을 하는 실습으로 가고, 두 경기는 진짜 간단한 평만 해볼까요? 브라질과 칠레. 네. 이 경기는 이제 1대1로 비겼죠. 연장 전후반까지 다 비기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부차기가 의외로 골이 많이 막혔어요. 네. 정말 재밌는 승부차기가 네.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를 저는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제가 원래 한 줄 평을 다 찝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에이스들의 승부. 저는 이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건 에이스들의 진짜 대결이었죠. 네. 딱 봐도. 네이마르와 산체스 이 두 선수 결국 처음부터 메시가 없는 바르셀로나에서 서로 이 선수들이 제2의 에이스다 이런 주장하는 선수들 아닙니까? 사실 바르셀로나에서는 산체스 선수가 좀 더 위죠. 네, 골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이마르 열- 선수가 9골을 넣었다 그러고 산체스가 19골. 19골. 10골 차이가 나니까. 이 경기에서도 산체스 선수가 결국은 골을 넣었어요. 동점골을. 네. 네이마르 선수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네. 하지만 경기에서 미친 모습들을 보면 두 선수 다 에이스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최고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네, 그 승부차기에서 네이마르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면서 그리고 반대로 산체스 선수는 5번째 키커도 아니었을 뿐더러 네. 막혔습니다. 두 번째 키커로서 막혔죠. 두 번째가 맞나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키커로 막혀갖고 브라질이 올라가게 됐는데 네. 이 경기는 그리고 에이스들의 승부에서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브라질이 홈에서 하는 큰 이점을 안고도 칠레한테 경기도 주도했어요. 장악을 하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는 공격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 전체를 네이마르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헤딩 순간적인 침투 막 이곳에 나타났다 저곳에 나타났다 결정적인 슈팅까지도 연결을 해보고 헤딩을 통해서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골로 연결되지 못했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선수를 도와줬어야 하는 수비를 이렇게 막 몰고 가는 선수들을 좀 더 돋보이게 해줬어야 하는 다른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대표적으로 프레드, 조, 헐크, 오스카 진짜 정말 바보들을 데리고 경기를 하는 네. 네이마르 소년가장의 모습. 이 바보 중에 가장 존재감이 컸던 바보 한 명 있죠? 헐크죠. 헐크. 골 넣고 세레머니 그 격정적으로 하다가 예. 옐로카드 맞고 정말 웃겼습니다. 그래서 PK도 놓치고 헐크 선수가 좀 저는 예전부터 네. 항상 과대포장이 좀 돼 있다 이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김없이 보여주네요. 자기가 과대포장돼 있다는 걸. 이 선수의 경우에는 진짜 헐리우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어벤져스로 헐크가 재평가되지 않았다면 네. 진짜 이렇게 주목 못 받습니다. 인크레더블 헐크가 나오고 나서부터 네. 주목을 좀 받았는데 네. 좀 부족하지 않나. 브라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책임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이번 경기 브라질의 전략이 칠레의 그 작은 중앙 수비수들을 노리는 프레드의 그 장신, 그 그렇죠. 머리를 노리는 플레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헐크를 레프트 윙으로 좀 내리면서 그 크로스 같은 걸 많이 시키고 했는데 정말 이걸로 경기가 풀린 건 없습니다. 예. 네, 없습니다. 오히려 네이마르의 헤딩이 더 인상적이었죠. 그럼요. 네이마르 선수가 뒤에서부터 뛰어오는 네. 그런 헤딩슛 여러 방이 있었는데 그 네이마르의 순간적인 침투 보셨습니까? 2번 정도? 정말 엄청 빠르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했습니다. 한참 뒤에서 출발했는데 네. 수비수들을 따돌리는 그런 스피드를 보여준 게 보면서도 저희는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죠. 정말 나이가 어린데 콜롬비아의 그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 제임스 로드리게즈 선수의 경우에도 23살의 에이스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이마르는 한 살 더 어린데 지금 브라질의 에이스예요. 브라질 에이스는 또 살짝 급이 다르죠. 네. 브라질 에이스 다르죠. 네.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정말 이 경기에는 정말 프레드 선수 정말 앞으로 올라간다면 이 부분이 정말 스콜라리 감독한테 고민이겠어요. 결국은 둘 중에 선택을 할 그죠. 수밖에 없죠. 조와 프레드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만 프레드 선수의 바보 슈팅들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웠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MOM이라던가 MOM은 이 경기에서 뽑자 하면은 세자르 선수를 저는 뽑고 싶네요. 저는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그래요? 세자르 선수는 진짜 사실은 공헌부로 치면은 세자르 선수죠. 막아낸 게 너무 훌륭했고 칠레가 전체적으로 장악을 당했다고 하지만 침투해서 골을 넣을 만한 순간이 3번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다 선방으로 막힙니다. 거기서 세자르 선수가 너무 공헌이 컸지만 저는 그래도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세자르 선수는 그 도와주는 역할, 주인공은 네이마르였다. 5번째 키커로 나와서 역시 그 페널티킥 특색 있지 않습니까? 그 승부차기 차는 한 번 멈췄다가 네, 정말 멀리서 차는데 결국 주인공이었습니다. 김 기사는 네이마르 선수를 뽑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방을 해줬던 세자르 선수를 네. 이 경기에 MOM으로 뽑았습니다. 네, 이거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그러네. 가위바위보. 네. 이 경기의 MOM은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예, 네이마르 선수 역시 축하드립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이죠. 네, 이제 두 번째 경기 가볼까요? 예,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의 경기였습니다. 화제가 많이 됐죠. 네, 그 B조 1위로 진출한, B조가 아니구나. C조 1위로 진출한 콜롬비아와
우루과이가 지금 D조 2위로 진출한 우루과이 아닙니까? 네. 이 경기에서 남미의 대결이다. 팀끼리예요, 계속. 네, 지금 남미의 4팀 중에 2팀이 올라가게 되고 더 올라가도 2팀 8강에서 중에 네, 떨어져요. 이 4팀 중에 한 팀 올리려는 이런 뭔가 네. 정말 재수없는 대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추첨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4팀 중에 최강자 만약 브라질이 간다면 브라질이 다른 남미 다 잡아먹고 또 가는 그런 전통적인 그렇죠. 모습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이 경기에 가장 주목받았던 건 결국은 수아레즈의 징계. 수아레즈 선수가 나오냐 마냐 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요. 네, 콜롬비아라는 팀은 지금 정말 주목받는 팀이었지만 우루과이라는 팀도 사실은 조직력이 약하다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기대보다 약하다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수비적인 모습이 약한 건 아니었거든요. 수비에 안정감을 두고 공격에선 수아레즈가 해라. 이렇게 봤을 때 수아레즈라는 선수의 실력을 봤을 때는 공격이 약하다고만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럼요. 그랬는데 결국은 수아레즈가 못 나오게 되면서 일찌감치 기울었죠. 예, 승부는 뭐 쉽게 뭐 콜롬비아 쪽으로 팀 콜롬비아라고 부르죠. 팀 콜롬비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금 팀으로서 가장 매력적인 팀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과 그 프랑스가 팀으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남미에서 가장 팀으로서 강한 팀 저는 콜롬비아라고 생각합니다. 골을 넣고 뭐 그 세레모니 할 때도 그렇죠. 춤을 같이 추는 모습. 네, 같이 추는 모습. 이거 보통 아프리카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쪽에선 진짜 군무를 같이 추는 모습이 정말 팀 콜롬비아구나. 지금 팀으로서 좀 만들어진 남미 팀이 지금 콜롬비아랑 브라질을 네. 보고 싶은데 브라질은 공격의 바보들을 한 명이 먹여 살린다면 여기는 한 명의 번뜩이는 천재성 플레이어가 다른 선수들한테 영감을 주는 이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존재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어린 선수가 대단하네요. 정말 로드리게스 선수. 지금 현재 득점 1위지 않습니까? 예, 5골. 네, 경기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로드리게즈 선수가 이대로 계속 골을 넣어간다면 정말 무서운 선수다. 만약 한 4강까지 브라질을 꺾는다면은 네. 정말 강력한 득점 뿐만 아니라 네이마르 선수를 위협하는 네, 지금 전체 골든슈 골든볼 다 차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쵸. 월드컵의 지금 최고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제임스 로드리게즈 선수. 제임스 로드리게즈 선수한테 또 팬이 한 명 생겼다고 해요. 팬이 생겼습니까? 예. 누굽니까? 르브론 제임스라고. 지금 알고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아, 네, 진짜. 트위터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나는 한 선수의 팬이 됐다. 그의 이름이 한몫한 거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예, 네, 르브론 제임스가 같은 성을 갖고 있는 네. 그 로드리게스 선수를 팬으로서 칭송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매력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대성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것 같고. 잘생겼고요. 생긴 네. 것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겼고. 그 콜롬비아의 초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랑 조정 캐스터가. 아 그래요? 네, 눈 초롱초롱하다고. 아. 그 어디 르브론 제임스랑 뭐 비슷한 구석이 있죠. 초롱이는 보통 이영표 선수를 치는 네, 건데. 그런 거였으니까 갖다 붙이는 그런. 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목할 만한 한 장면을 꼽자면 첫 번째 골이 아유 진짜 예술이에요. 네, 예술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 처음에 조별예선에서 케일 선수의 골, 뭐 이런 거에 빗댈 만큼 순간적인 멋진 슛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재능이 빛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가슴 트래핑 이후에 찼는데, 왼발로. 발리슛. 네. 좀 진짜 끝내줬습니다. 들어갈 때 이 골의 완성은 역시 골키퍼와 골대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삼박자가 어우러졌습니다. 골대를 맞추고 골키퍼는 날았고. 네. 네. 정말 멋진 슛. 정말 멋진 슛. 이게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최고의 골로 네. 탑5 안에 분명히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회 유독 멋진 골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로벤의 농락슛도 반페르시의 그 장거리 헤딩슛 뿐만 아니라 케일의 그런 슛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 자체가 골을 이미 칩샷 같은 거 멋있는 걸 넣었었어요. 맞아요. 그 일본전에서. 일본전에 정말 네. 농락하면서 네 번째 골. 그런 골들이 멋있는 골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뭐 이그노의 슈팅이라거나 네, 이근호의 슛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파워가 세서 네. 아키피프가 그게 옛날에 우리 축구 팬들 정말 많이들 본 만화가 한 편 있을 겁니다. 축구왕 슛돌이라고 시죠. 시죠. 총알 슛이라고. 예. 그 총알 슛의 이그노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골을 월드컵에서 본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콜롬비아랑 브라질의 8강 대결 콜롬비아랑 브라질의 8강 대결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우루과이는 경기 끝나고 인터뷰 같이 봤잖아요. 네. 그 타바레즈 감독이 그냥 수아레즈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수아레즈 사실 억울할만 할 수 있겠다. 수아레즈가 우루과이의 정말 어떤 존재입니까? 이탈리아를 무너뜨린 존재 아닙니까? 그럼요. 가나를 옛날에 무너뜨렸고 네.
수아레즈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콜롬비아의 내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콜롬비아의 분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네, 정말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선수예요. 네, 그럼요. 네,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수아레즈 선수의 부재가 가장 큰 패인이 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곧 벌어질 프랑스랑 나이지리아, 네. 그다음에 독일, 알제리 뭐 이런 경기들이 있어요. 네, 한 번씩. 근데 저희가 이 경기 다 다루게 되나요? 앞으로? 경기별로 지금처럼 편을 따로 해서 녹음을 뜨게 되나요?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직은 미정입니다. 예, 뭐 간단하게나마 네. 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조별예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분 네. 정도 초래를 해서 했는데, 뭐 간단하게 뭐 15분 정도라도 해갖고 다 다루는 쪽으로 그게 웬만하면 좀 예, 나을 수 있겠네요. 그래갖고 뭐 한 3-4개를 묶어버리던가 뭐 이래서 방송을 한 개 내버리는. 예. 3개씩 묶어야 되겠네요. 예, 들으실 분들은 듣고 네. 안 들으실 분 킵하신 분들은 킵하시게. 예, 그런 식으로 좀 해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방송이 어디까지나 주지만 최대한 많은 경기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저희 나름의 욕심도 있기 때문에 네, 월드컵이니까. 네, 하지만 뭐 4강까지 가면은 충분히 같이 하는 방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네. 간단하게 네. 뭐 말씀드렸는데 이제 16강이 세 번째 경기. 프랑스. MVP 뽑아야죠, MOM. 어디요? 콜롬비아? 네, 아유, 아프지 뭐 않아요. 뽑을 게 뭐 있겠어요? 네, 로드리게즈 선수. 네, 로드리게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세 번째 경기 이제 프랑스랑 나이지리아 예측을 한번 해보죠. 프랑스와 나이지리아. 저희가 처음에 이 똑같은 순위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프랑스가 조 1위로 올라오고 나이지리아가 조 2위로 올라와서 맞부딪힐 거다. 그리고 저희는 8강에 올라가는 팀을 나이지리아라고 생각을 했죠. 나이지리아라고. 네. 그렇죠. 이게 나이지리아를 저희가 이변으로 꼽았던 게 아프리카 팀은 미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시장이 과연 프랑스를 잘 다졌겠느냐. 여기에 조직력 없는 모래알 팀은 아무리 멤버가 좋아도 마치 지금 벨기에나 그렇죠. 이 정도 팀이라면 좀 잡을 수 있겠다. 나이지리아도. 한번 예상을 했는데 반대의 경우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나이지리아가 지금 분열하고 프랑스는 팀 프랑스입니다. 네, 팀 프랑스이기 때문에 네. 예측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가 올라갈 거라고 네. 뚜껑을 열고 나서는 그렇게 저 같은 생각을 경우에도 했고. 프랑스의 압승을 예상해 봅니다. 이 벤제마 선수가 몇 골을 넣느냐 여기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줘야 될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베리 선수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지는 뭐 지루 선수가 선발로 나올까?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이지리아 과연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근데 세 번째 경기가 아니네요. 세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랑 멕시코고. 그렇죠. 오늘 하는 프랑스랑 뭐 저희는 이거 토너먼트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아무튼 뭐 저희 둘의 예측은 프랑스 네, 프랑스가 조별 될것 예선에서 같고. 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프랑스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저는 벤제마를 꼽아보겠습니다. 그럼요. 벤제마 선수가 프랑스의 지금 주축이고 네. 뭐 에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프랑스의 승리 네. 살포시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뭐 독일, 그 프랑스와 나이지리아 승자와 붙게 되는 이제 독일과 알제리. 이 경기는 지금 알제리가 우리나라를 대파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알제리가 과연 독일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귀국을 했겠죠. 그럼요. 귀국하죠. 그래서 이 경기를 볼 텐데 반성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 경기에서 무력하게 독일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우선 독일이 올라갈 거라고 저희 둘 다 대충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경기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독일이랑 이제 프랑스 그 8강이에요. 경기가 진짜 유럽의 최강자를 가리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이제 브라질과 콜롬비아. 네. 제가 보기엔 토너먼트 앞조가 네, 정말 무섭죠. 뒤쪽에서 진짜, 아르헨티나 말고는 네, 뭐 버릴 팀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네. 뭐 16강 진출한 모든 팀을 버릴 팀이 없긴 한데. 남미 최강자와 유럽 최강자가 4강에서 맞붙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긴 자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고 올라와서 반대쪽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온 팀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재수없이 질 수 있겠다. 재수. 이게 월드컵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정말 메시 혹은 로벤과 반페르시에 그쪽이 우승을 하는 이런 이변이 맞춰질 수 있겠다. 그쵸. 이 월드컵 아닙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당하고. 네. 뭐 토너먼트의 묘미죠, 그런 게. 네, 그런 게 매력이죠. 네. 그래서 뭐 독일과 알제리의 경기에서는 독일의 우세를 점쳐봅니다. 예상을 근데 해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볼 볼만한 점이 독일이 정말 강하다고 불리지만 지금 탑이 없다는 점 그리고 수비진이 느리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위험 요소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알제리의 공격전이 빠르거든요. 배후 침투에 능하고. 그쵸. 그래서 과연 이런 상성이 어떻게 아우러질지 알제리의 수비진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독일의 탑은 약합니다. 대신에 독일의 미들진이 강한 워낙 세기 건데 때문에. 그게 어떠한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게 이변의 변수인데
저는 분명히 한국이 알제리를 과대평가시켜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독일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뭐 독일의 승리를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여기에 최고의 선수는 저는 그 독일의 웨질 선수가 저는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웨질 선수가 얼마나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독일의 공격진이 어떻게 풀려갈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알제리 수비 정도는 와해시킬 수 있는 웨질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 경기에서 밀러 선수가 또 골을 기록할지, 네, 예, 그래서 주목을. 월드컵 골수를 계속해서 늘려 나갈지 궁금해지네요. 클로디에 선수도 그렇게 보니까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나와서 좀 결정타를 몇 번 매겨주면서 네. 호나우두 선수를 박수치게 만들죠. 호나우두 선수가 박수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그렇죠. 네,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네. 이제 좀입니다. 이제 결승을 다른 라인으로 가게 되는 네, 거죠. 다른 라인전이죠. 이 네덜란드랑 멕시코. 저는 이 경기가 정말 끌립니다. 정말 빅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월요일날 출근을 하지만 이 경기는 보고 잘 생각입니다. 이 경기 몇 시인가요? 1시 아닙니까? 1시입니다. 네, 그래서 보기가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한 3시간 자고 네. 출근하면 되니까. 네덜란드랑 멕시코 이거 참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전력상은 네덜란드가 확실히 우위죠. 반페르시도 돌아왔고 네. 좀 경쟁론적으로 빠지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충분히 전력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 멕시코가 월드컵 DNA가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 네.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오심을 극복해내는 능력들. 네, 그런 걸 그리고 보면, 오초와. 네. 그 네덜란드가 쉽게 볼 팀은 아니라는 거 확실하죠, 그게. 네덜란드가 바넬 감독이 전략을 잘 짰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영표에서 이런 그 KBS 보면은 네. 네덜란드 수비진을 되게 고평가하더라고요. 음, 저는 반대로 네덜란드 수비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다는 게 아니라 뭐 우리 홍정호나 김영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분명히 우리보다 세죠. 하지만 저는 네덜란드 수비진이 평가받는 것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프랑스의 수비나 뭐 이런 데에 비한다면 훨씬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의 뒤쪽의 조직력이 대용 선수가 그 앞에서 부딪혀주는 힘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활동량도 떨어졌고 스페인의 부스케츠 선수처럼 활동량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도 카드 받을까봐 잘 못하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 패스를 좀 빨리 가져가면 대용 선수가 위치 선정도 안 좋은 모습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3백을 뒀을 때 3백과 4백도 지금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수리. 네네. 역습의 3백이냐 아니면 4백으로 가서 라인을 끌어올리느냐도 지금 바넬 감독이 고민을 하고 있을 만큼 수비진에서의 조직력이 지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너무 명확한 팀을 상대로 할 때는 강한 3백 같이 명확한 전술을 들고 나오지만 멕시코 상대로 뭐 명확하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멕시코의 순간순간 대응하는 능력이나 또 후방 침투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멕시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멕시코가 이기면은 뭐 이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근데 이변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빈과 반페레시가 워낙 유명한 선수지만 멕시코가 만만한 팀이 팀 아니거든요. 멕시코로서는 그 어느 팀에도 뭐 쉽게 지지 않는다는 걸 브라질전에서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이 경기는 정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가장 힘들 것 같고 그 로벤 선수는 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전 로벤 네. 완전 광팬입니다. 근데 로벤 선수가 전 반페레시 선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반페레시와 로벤이 같이 섰을 때 시너지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있죠. 그리고 스네이더 선수가 볼을 배급을 얼마나 해주냐는데 제가 조별리그에서 봤을 때 스네이더 선수가 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대용도 죽었고 스네이더도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후방에서 오는 한방 역습에서만이 로벤과 반페레시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멕시코의 미들과 수비진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 갖춰졌을 때 만약에 멕시코가 라인을 낮추고 만약에 경기를 펼친다면 로벤이 그거를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멕시코가 이길 것 같아요. 왠지 나도 이게 멕시코가 이길 것 같습니다. 원래 생각은 네덜란드였는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멕시코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왜냐면 많습니다. 멕시코는 팀이 갖춰졌는데 네덜란드는 그 중앙이 약하니까 오히려. 참 이 경기 진짜 많은 분들도 어떻게 예측하시고 계시고 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경기가 정말 아닌가 섣불리 싶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그런 경기입니다. 네. 저는 그래도 멕시코의 이변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그냥 말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라면 저는 그래도 로벤입니다. 로벤은 아무리 많은 압박과 그런 속에서도 골을 넣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걸 조별리그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로벤이 더 심한 압박이 있겠지만 그래도 페르시 없는 상황에서도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경기에서도 로벤이 살아난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컨디션이 좋았다가 또 이렇게 너무 더운 나라에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데, 로벤이 해낸다면 네덜란드가 이기고, 로벤이 막힌다면 멕시코가 이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 많은 분들이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타리카, 그리스. 네, 박 기사가 주목하는 선수는 역시 멕시코의 하비에르 선수인가 봅니다. 에르난데스. 지금 말하는 게. 아, 멕시코요? 네. 오초아죠, 오초아. 오초아. 네, 오초아죠. 맞네. 오초아가 미치면 또 그렇죠. 멕시코네. 저는 오초아 선수를 가장 주목해서 네. 볼 예상이고요. 이제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랑 그리스. 어떻게 보면 가장 약팀끼리의 경기라서 주목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이변의 팀이 될 수도 있는 그 경기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 코스타리카가 죽음의 조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네. 워낙 그냥 다 강했기 까부수고, 때문에 까부수고 올라왔죠. 진짜 다 까부수고 올라왔기 때문에 잉글랜드, 이탈리아, 우루과이 그냥 멱살 잡고 막 주먹치기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코스타리카가 그리스를 잡고 8강 사상 첫 8강인 것 같은데 네. 8강에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16강이 처음 아닙니까? 코스타리카가 처음인가? 완초패 있을 때도 못 올라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코스타리카가. 뭐 어쨌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첫 16강. 네, 그리스의 경우에도 사마라스라는 리더도 있고 감독이 조직력을 계속 쌓아오고 노쇠한 팀이지만 그래도 원팀 아닙니까? 네. 원팀, 원스피드, 그리고 원골 잘 어울리는 그리스인데 제일 잘 어울리네요. 네, 지금 어느 팀하고는 안 어울리고 어느 팀하고는 어울립니다. 아무튼 이 팀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코스타리카를 어떤 능력 있게 상대할 수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빨 빠진 너무 늙은 호랑이가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호랑이도 아니었다. 그 옛날에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 코스타리카가 승리할 공산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코스타리카 경기 한 경기도 안 봤거든요. 그 하이라이트로밖에 안 봤어요. 그 기나 하이라이트. 그리고 그리스 경기는 두 경기나 봤습니다. 전 경기를. 그렇게 본 결과 그리스 경기만 전 경기만 봤어도 어느 16강에 올라올 팀이라면 알제리와 붙어도 그리스의 승산은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선수는 아무래도 핫한 선수죠. 캠벨 선수. 네, 캠벨 선수고 저는 그리스의 사마라스 선수가 팀을 얼마나 분투시켜줄 수 있는가. 왜냐면 토너먼트는 또 모르잖아요. 그럼요. 팀을 보양시켜줄 수 있는 리더가 있는 팀과 그 캠벨 선수가 과연 리더인가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리더라고 하기 좀 어리죠? 그냥 잘하는 선수 정도 같은데 사마라스 선수는 팀을 계속 보양시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팀에 스팀팩을 계속 매겨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서 저는 사마라스 선수를 또 주목해서 저는 보겠습니다. 네. 뭐 이 경기도 뭐 충분히 재미를 느낄 만한 경기인 것 같고요. 뭐 근데 버릴 저는 경기는 없네요. 드라마가 완성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세 소년이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래서 사마라스가 무너지는 게 이 드라마상으로 완결이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그 둘의 우정. 나이를 뛰어넘는 그 우정. 둘의 우정. 깨집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뭐 다음 경기 한번 보면은 재밌는 경기죠. 아르헨티나랑 스위스. 영원한 우승 후보죠. 네. 그리고 마라도나의 재림이라고 불리는 메시가 과연 옛날에 마라도나가 이끌었던 영광을 이끌 수 있는가? 지금 조별 예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혼자 끌어올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혼자 끌어올렸고 이번 경기에는 샤키리와 메시의 에이스 대결이 될 공산이 큽니다. 사실 그냥 무게추만 놓고 보자면은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한참 차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또 팀의 완성도로만 보면은 저는 스위스가 분명히 아르헨티나가 훨씬 위라고 봅니다. 팀의 완성도와 또 팀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은 전혀 다르거든요. 아르헨티나라는 팀이 훨씬 더 크지만 파이가 그 팀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형상화했는가를 보면은 또 스위스라는 팀이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요. 근데 스위스는 분명히 공격진의 무게추가 너무 작고 약해요. 약하고 그 미들진과 수비진에서 특히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폼베르겐 선수가 그럼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폼베르겐 선수가 수비 핵인데 없을 경우에 요한주루와 샌데르스 나오면 이거는 뭐 끝났다고 봐야 하거든요. 메시를 못 막는다. 이건 뭐 벤제마와 거기도 그렇게 털리는데 그럼요. 메시는 절대 못 막고요. 5대2로 털렸는데. 이 두 선수가 축구 에이크 낫기로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빵이나 스피드 내는데 축구 에이크 낮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메시 그 선수를 막기에는 폼베르겐이 무조건 복귀해야 됩니다. 메시뿐만 아니라 뭐 이관이나 아게로 선수를 막기에도 힘들죠. 네, 폼베르겐이 하지만 오면은 그 유럽 무대를 장악했던 그 수비력이 재현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복귀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고 지혈이 안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미들진에서도 워낙 그 나폴리의 중원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인너와 베라미 선수가 프랑스한테는 발렸지만 아르헨티나한테는 장악이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아르헨티나 미들진을 보면은 디마리아 선수의 분투가
이 미들진이 강한 상대로는 또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이 경기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예상을 해보건데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죠. 네. 저 역시도 뭐 아르헨티나가. 네. 히츠펠트 감독의 은퇴 무대는 여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이 여기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선수 메시입니다. 메시죠. 네.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경기에서 뭐 메시 선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메시 선수와 이제 아게로랑 그 이과인 선수와의 발이 얼마만큼 잘 맞을까? 뭐 그래서 골을 터뜨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득점 선두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 진짜 수비가 축구 아이큐 가드 선수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윙백이 정말 강합니다. 네. 측면보다는 중앙 자체가 너무 약하거든요. 하지만 폰베르겐 선수는 제가 스위스 경기 정말 많이 봤는데 폰베르겐 선수의 그 막 소리쳐주고 중간중간 막 갈갈이 주고 그리고 위치를 자기가 먼저 약간 뒤로 빠지면서 선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역량이 만약에 메시 선수가 이렇게 앞에 그게 메시나 아게로가 있으면 그거를 못할 가능성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자기도 바빠지니까. 그쵸. 자기의 역량도 세계적인 수비수가 아닌데 그걸 하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가 진짜 메시 선수가 어디까지 털릴지 이게 득점하기 충분히 여기서 많은 골을 넣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스위스가 조별 예선 통과할 때는 정말 극강의 수비력을 갖췄다고 하지만 그건 메시가 없는 그럼요. 그 유럽 무대였어요. 자잘한 유럽 무대였기 때문에 한 3골 넣는 것도 가능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르헨티나의 신승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벨기에랑 미국입니다. 이거는 홍 기사가 일찌감치 찜한 경기죠? 예, 홍 기사의 예상으로는 이제 벨기에가 힘들게나마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 벨기에와 미국전. 이 경기는 저는 이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 벨기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크 빌모치는 팀 벨기에를 만들 역량이 없는 감독이고 팀 장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때까지 루카쿠를 조화시킬 수 있을지 오리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선수. 메르테스가 역습을 잘해주지만 지금 아자르요? 아자르 선수도 전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대만큼 못 살아나고 있는 게 팀으로서의 벨기에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팀으로서의 미국이 정말 갖춰진 팀입니다. 이게 감독 레벨 차이가 많이 나요. 클린스만은 지금 신진 기수들 중에 디디에 데샹보다도 먼저 나와서 반바스텐 막 이런 이런 선수들 나오기 전에 이미 몇 년 일찍 나와가지고 잡아버린 선수입니다. 그럼요. 잡아버린 감독이에요. 너무 인정받은 감독이라서 그리고 전술적으로 똑똑한 선수로도 명성이 높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너무 똑똑한 잉글랜드 무대에서 똑똑한 스트라이커 하면은 무조건 히어로 앞선에서도 놓일 정도로 IQ 높은 선수였는데 뭐 우리나라 상대로도 정말 대단했죠. 홍명보 그렇죠. 감독이랑 네. 이런 거 보면은 홍명보와 클린스만의 또 다른 모습들. 홍명보가 실패한 걸 클린스만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때 승자는 클린스만이지 않았습니까? 네. 확실히 뭐 벨기에와 미국의 전력만 보면은 선수 몇몇만 보면은 벨기에 우위죠.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감독의 우위를 두자면은 미국이 감독이 훨씬 세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흥미롭습니다. 쉽게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든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벨기에가 몇몇 선수들이 미쳐버리면 미국의 사실 미국 개개인 수비수 개개인의 능력이 엄청나게 높게 평가받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조직적인 수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전술적인 것들이 개인 역량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 그 히딩크 감독님이 99% 1% 얘기하셨는데 감독의 역량은 사실 작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자금이 또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요. 섣불리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밖에서는 누가 이긴다고 보십니까? 이거 진짜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벨기에랑 미국은 신승을 하더라도 저는 미국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 뭐야? 그래도는 왜 나옵니까 그러면? 왜? 이게 이변인데. 이 이변이라? 벨기에를 벨기에가 시드 받은 팀이잖아요. 네, 그래도 미국이 이긴다는 거는 네. 그렇게 이변이라고 판단하기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별예선만 봐도 팀으로서 잘 만들어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미국이 독일을 상대할 때도 포르투갈처럼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쉽게 안 무너졌어요. 근데 포르투갈과 벨기에를 생각해보면 과연 무게추가 기우는가? 미국이 포르투갈 상대로도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충분히 미국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의 생각은 미국이 올라간다. 네, 미국이 첫 8강 갈 것 같아요. 예, 그게 걸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얼마나 맞출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 대화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해보는 서로 해보는 과정이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출근하시다가나 퇴근하시다가 아니면 학교에서나 잠깐 쉬는 시간에 짬내서 촘촘히 들어주시면 그렇게 지루한 방송은 아니었지 않나 하는
자화자찬을 해보고 싶습니다. 월드컵을 200% 즐기는 방법. 음. 네, 월드컵의 겉핥기. 진정한 겉핥기는 우리 방송이다. 그럼요. DPS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뷰도 네. 간단하게나마 앞으로 또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간단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해서 기대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네. 그 간단한 사전 찾아보시면 나오는 그 간단한을 해드릴 거니까 네, 딱 기대 그 정도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네. 월드컵이 끝나는 날까지 저희는 바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 이번 회차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서울 올라가 봐야 되니까. 예, 저희 이제 야유회 끝내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네, 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좀 그렇죠. 예, 차 막히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